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, 대한민국 항생제 사용 위험 분석,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. 아시다시피 항생제 20세기 의학의 기적이었잖아요. 근데 이제 그 그림자죠. 항생제 내성, AMR, 이른바 조용한 팬데믹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건데요. 이 자료가 특히 한국 상황이 좀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. 고나비 뉴스 구독을 통해 재테크,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정보를 만나보세요. 자료를 딱 보니까 저도 좀 놀랐는데 2023년 기준으로요.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이 인구 1000명당 하루 사용량, DID라고 하죠. 이게 31.8이래요. 이게 OECD 회원국 중에 2위입니다. 2위. 네, 2위죠. 2022년 OECD 평균보다 이미 36%나 높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난 거예요. 맞습니다. 수치 자체가 굉장히 높죠. 근데 이게 단순히 양이 많다,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. 진짜 좀 심각하게 봐야 할 게 그 내성 위험 큰 광범위 항생제 있잖아요. 네네, 그렇죠. 정말 필요할 때 아껴 써야 하는 거. 그 사용 비중이 2006년에는 한 2% 정도였는데 2019년 보니까 8.8%까지 거의 뭐 4배 이상 확 늘었어요. 맞습니다. 그게 정말 우려스러운 지점인데요. 최후의 보루를 너무 쉽게 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렇게 강력한 항생제를 자꾸 쓰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약도 듣지 않는 그 흔히 말하는 슈퍼버그를 우리 손으로 키우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. 자료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위협으로 딱 꼽는 게 있어요. 바로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 속균, 줄여서 CRE라고 부르죠. 아, CR이요? 들어본 것 같아요. 네, 이 카바페넴이라는 항생제가 정말 여러 내성균에 듣는 거의 뭐 최후의 항생제 중 하나거든요. 근데 여기에 내성이 생겨버리면 쓸 약이 거의 없게 되는 겁니다. 와, 정말 최후의 보루네요. 그렇죠. 그런데 이 CRE 감염 신고 건수가 국내에서 폭발적으로 늘었어요. 최근에는 연간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. 5만 건이요? 연간? 네. 이건 그냥 통계 숫자가 아니에요. 정말 치유가 어려운 감염병이 우리 바로 곁에 와 있다. 이런 강력한 경고죠. 아, CR이 말고 그럼 다른 내성균들은 좀 괜찮은 편인가요? 그렇지가 않습니다. 예를 들면 메티실린 내성 황세포도 알균, MRSA라고 하죠. 네, MRSA 많이 들어봤죠.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 문제는 요양병원이에요. 요양병원 내성률은 무려 86%에 달합니다. 86%요? 거의 대부분이 내성을 가졌다는 거네요. 그렇습니다. 고령층이나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께는 이게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. 또 있어요.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, VRE. 이것도 아주 강력한 항생제인데 여기에 내성을 보이는 균이거든요. 근데 이 VRE 내성률이 2019년에 40.9%까지 꾸준히 증가했어요. 아, 이것도 계속 늘고 있군요. 네. 그러니까 하나를 좀 관리하는 듯하면 다른 쪽에서 더 위험한 게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풍선 효과 같은 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. 참, 듣다 보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근데 이게 뭐 병원에 입원한 분들만의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바로 당신에게,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항생제가 만약에 안 듣는다. 그러면 암치료나 장기 이식처럼 면역력이 아주 중요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 치료들이 엄청나게 위험해지는 거고요. 심지어 뭐 맹장수술 같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수술조차 생명을 위협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익균까지 같이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오이데스 디피실 감염증, CDI라고 부르는 병인데 이게 항생제 사용 자체가 원인이 돼서 생기는 또 다른 심각한 감염병입니다. 아, 항생제 때문에 또 다른 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? 네, 이건 그냥 뭐 가벼운 부작용 정도가 아니라 심하면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직접적인 위험이에요. 경제적인 부담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. 내성균에 감염되면 보통 감염보다 치료비나 입원 기간이 평균 한 1.8배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. 1.8배요? 네, 이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연간 5,500억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. 와, 5,500억 원. 정말 큰 돈이네요. 근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된 걸까요? 뭔가 이유가 있겠죠? 복합적인데요.
자료를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선 혹시라도 환자 상태가 나빠질까봐 좀 예방적으로 처방하는 방어적 진료 경향이 크다고 나와요. 한 69.2%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했고요. 네,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. 그리고 또 환자들이 먼저 항생제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한 51.3% 정도 된다고 하고요. 맞습니다. 환자분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고요. 또 현실적으로 진료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구조적인 문제까지. 그래서 불리한 대장균 있잖아요. 특정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을 봤더니 78.3%예요. 78.3%요? 닭에서요? 네. 근데 이게 항생제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덴마크 같은 경우는 1.9% 수준이거든요. 와, 덴마크는 1.9%인데 우린 78.3%. 거의 40배가 넘네요. 네, 엄청난 차이죠. 이게 결국 가축한테 쓴 항생제가 환경을 통해서 돌고 돌아서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즘 원헬스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. 인간, 동물, 환경의 건강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. 이런 관점이죠. 아, 원헬스. 그러니까 사람 문제만이 아니라 동물 환경까지 다 같이 봐야 한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바로 그거죠.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딱 하나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. 항생제. 우리 모두의 정말 소중한 자산인데 이게 한번 고갈되면 되돌리기가 너무 어려운 유한한 자원이라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유한한 자원이죠. 지금처럼 막 쓰다가는 정말 필요할 때 쓸 약이 없는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다. 이런 무서운 경고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. 어떤 것들이 있나요? 일단 병원 내에서 항생제 사용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,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, ASP라고 말씀드렸죠? 네, ASP. 이걸 좀 제대로 정착시키고 또 항생제를 적절하게 잘 쓰는 병원이나 의사에게는 인센티브, 그러니까 수가 같은 걸 좀 유리하게 재설계해야 한다. 이런 제도적 변화를 이야기합니다. 아, 당근과 채찍이 같이 필요하겠네요. 네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헬스 관점, 이게 중요해요. 사람뿐만 아니라 농축수산, 식품, 환경 분야까지 다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요. 또 하나는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, 예를 들면 박테리오 파지 같은 거요. 이런 대안 기술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그렇군요. 관리 강화와 대안 마련, 투 트랙으로 가야겠네요. 네, 이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지속 가능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투자라고 봐야겠죠? 항생제 내성, 이게 정말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소중한 자원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건 뭐 정부나 의료계만의 숙제는 아닌 것 같고요.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과 제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 딥다이브가 항생제 사용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고나비 뉴스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